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신현국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기업가 정신이란, 대학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 큰 범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벤처 스타트업 정신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그러면 벤처 스타트업, 대학에서 하는 벤처 스타트업이란 외부에서 하는 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이건 무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유용한 것들, 혁신을 하더라도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혁신, 총장님 하셨던 이런 것들, 혁신을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정말 유용한 방향으로 실사구시를 통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학의 기업가 정신이 아닌가, 스타트업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금전적인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 우리는 처음부터 꿈을 꾸었는가, 그 꿈에서부터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꿈이란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연예인이 된다는 꿈은 갖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은 어렸을 때 연예인에 대한 생각도 하죠. 기업가에 대한 생각, 교수에 대한 생각, 법률가에 대한 생각. 그러나 꿈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느 쪽으로 변하느냐? 돈을 벌겠다. 이 가치관의 차이가 돈을 벌겠다 이쪽으로 변하죠. 근데 어떻게 돈을 벌 건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죠. 직장이란 대학도 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죠. 또 하나는 창업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두려움, 우리 남민우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렵다. 두렵습니다. 창업이라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성공적으로 한번 우리 드라이브를 해봅시다. 실패는 꿈을 꾸는데 실패는 망상에 가까운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조금 좁혀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나에게 정말 제일 잘하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가,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성공하는 길에 가까운 이러한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하면 자아실현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창업의 배경 자체는 아까 두려움이 있다는데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나의 인생을 다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창업할 때 제 생각과 또 다른 창업하신 분들과 생각이 같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업을 할 때 내 인생을 다 올인하지 말라. 최소한 실패를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은 마련해 놓고 창업을 해라. 이게 대학 창업의 근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먹고 살 근간은 마련했어요. 그때 대학에 가서 강의하면 되니까. 대학이 백업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대학이 근거지고 그 다음에 창업이 백업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97년은 우리나라 IMF 시대죠. 이때 저는 350만 불, 미국의 다우케미칼로부터 350만 불의 투자를 받았어요. 제가 투자를 요청한 게 아니라 그냥 주겠다고 막 온 거예요. 얼마 매출을 하는 회사였냐? 연매출 2억 하는 회사에게 350만 불을 투자하겠다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어요. 97년에. 그리고 2008년에 350만 불은 1200억을 주고서 엑시스를 했어요. 로메나스는. 이게 바로 올바른 투자고 이게 바로 올바른 창업 정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견화학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 와중에 또 제2창업,
또 이제 자꾸 뒤로 가는데 제2창업을 했는데 2005년에 또 제2창업을 했고 2019년에는 한일 원소재 지금 분쟁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상장회사로 이 회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제3창업, 늙은 나이에도 창업은 할 수 있습니다. 제3창업을 2019년에 했습니다. 지금 ING 진행 중입니다. 꿈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정말 달리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자, 사업을 하는 도중에, 창업을 하는 도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냐? 저는 금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개발을 하고 어떤 것을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회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냐, 기업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냐,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1년이라는 10년이라는 기약된 시간이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약되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아이템은 내일 아니면 이 아이템은 1년 뒤에 들어갈까? 하는 이러한 희망 속에서 계속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희망이 있기에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창업을 하시면 아마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이 연구를 지속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가? 어떤 기업이 되어야 되는가?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까 연구비를 가지고 가능하면은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여기서 분수에 맞는 경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벤처기업이에요. 여러분이 중소기업, 대기업에 아는 그런 창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벤처기업. 최소한 내가 빚에 쪼들리진 않아야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무차입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창업할 때는. 물론 컨테이너 박스에다 놓고 뭐 창업하는 거 좋은데 내 인생을 다 올인하면서 창업을 하기를 어떤 분들은 바라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실패 확률도 있다라는 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백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능한 한 빚에 이렇게 허덕이는 이런 게 아니라 무차익 경영을 하는 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업을 존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여기는 짧은 시간이니까 이런 제목만 말한다면 긍정적인 사고, 시련을 겪을 때 정말 그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 그러죠. 여러분 감을 한번 홍시로 만들어볼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에다 상처를 내야 돼요. 깎아야 돼요. 깎지 않으면 홍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썩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그게 감식초도 되고 정말 맛있는 홍시도 돼요. 그래서 처치의 방법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돈을 벌어요? 가능하면 가치가 높아야 되죠. 그것을 하는 것은 품질도 맞아야 돼요. 내가 기술만 있다고 창업하는 건 아니에요. 품질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고품격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제품이 비싸게 팔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용기가 있어요. 용기, 그냥 통. 영어로 우리 바틀이라고 할 수 있죠? 캔이라고 할 수 있죠? 컨테이너라고 부를 수 있어요. 또 캐니스터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로 여러분에게 고품격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캐니스터가 조금 더 멋있는 단어 같아요. 캐니스터라고 저는 명명을 해요. 이게 바로 고품격화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여러분 이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고 또 연구원들이 창업을 할 때 저는 어느 단계에서 대학은 교수님들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계라는 것은 내가 책임 경영을 해야 될 때, 책임 경영이란 외부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장을 했다든지, 책임이란 뭔가 여기
그 국문학과 교수님도 계시지만 책임이란 responsibility가 아니에요. 책임이란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다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책임이에요.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책임을 져요? 책임이란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사회에 책임을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은 아이템과 그리고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면 더욱더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기다림은 참 어렵다 그랬죠? 인내가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인내가 베이스여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금과 기술과 시기의 교집합이 더욱더 여기처럼 커진다면 한 원으로 되면 더 좋겠어요. 이러면 성공의 확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